3월 11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경마는 늘 어렵습니다. 늘 어려운데 최근 몇 주 이렇게 경주를 보면 정말로 예측 불허의 승부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상을 하는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요. 실전에서 베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배당이 저배당으로 흐르는 것 같다가도 막 갑자기 엉뚱한 말들이 들어오면서 고배당이 빵빵 터지고 믿었던 마필들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그런 경향들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즘 경마는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경마를 한 지 한 35년 정도 지금 된 것 같은데 요즘처럼 좀 소위 말하는 로또 경마 좀 예상과 좀 빗나가더라도 어느 정도 그 결과를 좀 수긍할 수 있는 결과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최근 몇 경주를 보면은 전혀 이거 수긍이 안 되는 그런 경주들이 참 많아서 어렵습니다. 토요 경마도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출주 두수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적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늘하고 내일하고는 좀 분할 경주가 좀 많다 보니까 맥 빠지는 경주들이 좀 몇 개 보이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편성을 보시면 정말 능력들이 엇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인기마는 항상 있죠. 배당이 뚜껑이 딱 열리면 인기마와 비인기마는 나눠지게 되는데 그 인기마와 비인기마 그리고 인기마들끼리도 능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감한 저배당 공략이 만만치는 않은 그런 편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금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경마는 전체적으로 좀 저배당으로 흐를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간혹 고배당은 나오지만 전체 평균으로 보면 좀 저배당으로 흐를 가망이 높지만 요즘 말씀드리는 이 저배당이라는 게 아예 점배당 이런 게 아니고 한 8배에서 15배 사이 정도 요 사이에서 좀 형성이 되는 배당들이 좀 많을 거기 때문에 충마 선정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중요해집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능력이 좀 엇비슷한 맛빌들이 되거 지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승부가 될 텐데요. 자, 서울 1경주 국산마 6등급 루키2 3세 안말 경주입니다.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인기만은 있지만 그 인기만의 능력들이 좀 엇비슷합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이 1번마 새벽안개, 2번마 해피플레이, 4번마 피지블레이드, 5번마 문학센트럴, 9번마 레이디 태풍, 10번마 에이펙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 간단하게 좀 전개를 이렇게 보자면요. 안게이트에 있는 1번마 새벽안개와 2번마 해피플레이가 초반에 좀 앞선을 나올 것으로 보이고 외곽에 있는 10번마 에이펙스와 9번마 레이디 태풍까지 아마 선행 경합에 가세할 것으로 보이고요. 5번 게이트에 있는 문학 센트럴 이마필이 선입권의 꽃자리를 차지하고 갈 가망이 좀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신마로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4번마 피지블레이드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해지는 경주인데 전체적으로는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마가 있는 경주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번마 새벽안개,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마필이 직전 데뷔전이었죠. 11번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붙이기는 했는데,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을 못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초반 힘 한 배 실패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좀 걸어오는 그런 걸음을 보였는데 자, 이번 경주는 안게이트 1번 게이트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필은 이제 최적의 전개가 좀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나가서 만약에 최적의 전개만 할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도 좀 버텨볼 수 있는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번마 해피플레이는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데뷔전 1번 게이트 여기서 앞선에
붙여뛰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좀 근성 부족을 좀 보인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조교는 나름 좀 강하게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교 모습으로만 보면 좀 가능성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이 뒷심이 지금 보강이 됐을까? 이 점이 좀 궁금해지는 마필인데 제가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썬더 모카신의 자마거든요. 이 썬더 모카신의 자마들이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하다는 게 뭐냐면 썬더 모카신의 자마들이 대부분 순발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선에 붙이는 경주를 하는데 근성이 좀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이번 해피플라이가 과연 지금 데뷔전만 치러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2회전 경주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기는 한데 글쎄요, 강한 근성이 있다라든가 장내 발전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보이는 마필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형고는 좀 벗어날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4번마 피지블라이드는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죠. 지금 이번 경기에 나오는 마필들이 이렇다 할 능력이 아주 우위에 있는 그런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 능력이 미지수인 피지블라이드에게도 관심은 가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조교 모습이 좀 고개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막강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니지만 앞선 전개하는 마필들이 좀 많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김영곤 기수가 과연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가 문제이긴 하지만 데뷔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5번만 문학 센트럴이 지금 많은 인기를 누릴 겁니다. 일단은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안정감을 좀 주고 있고요.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스타트가 아예 안 돼 버렸습니다. 스타트가 아예 안 됐는데 직전 경주에선 안토니오 기수가 어느 정도 스타트를 좀 끌어냈습니다. 끌어는 냈지만 그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고 어쨌든 마지막에 좀 추입 탄력을 보이면서 좀 아슬아슬하게 4차까지는 갖다 댔는데 분명히 발전 기대치는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현군에서 그냥 머물 그런 마필로 보이지는 않는데 자, 이번 경주 어쨌든 발빠른 마필들이 많은 경주예요. 그러니까 경주의 흐름이 빠를 수도 있는데 어쩌면 지금 주로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문학 센트럴이 어느 정도 선에서 즉 이 3, 4코너 요 지점에서 선행마들을 압박을 가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 앞선 전개에서 선이공 꽃자리를 좀 차지하고 갈 수 있다면 선행막을 압박하면서 4코너 이후에 직선 유로에서 추입 타이밍은 분명히 잡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마필이고요. 9번마 레이디 태풍은 이제 조인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데뷔전에서 좀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물론 그때는 게이트가 상당히 좋았죠. 근데 2회전 경주에서는 생각보다 졸전을 펼쳤습니다. 이게 인기마였는데 앞선에 붙였지만 마지막 걸음이 좀 나오지를 않았거든요. 이번 경주도 역시 외곽으로 밀렸다라는 단점이 좀 있죠. 그리고 자리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번 세배관계나 2번 해피플레이가 강하게 선행을 가고 이번 경주 인기 1, 2를 다툴 10번마 에이펙스가 외곽에서 휘감고 나올 가망이 높기 때문에 그럼 레이디 태풍이 안에서 좀 갇힐 가망이 좀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인기마이지만 좀 어려운 승부가 될 가망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가장 주목하는 말이 10번마 에이펙스입니다.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 점차 나아지는 걸음을 보이고 있으면서 직전 경주 입상에도 성공을 한 마필입니다. 그렇게까지 기록이 좋지는 않았지만 끈끈하게 자기 걸음을 내고 있고 앞뒤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좀 맞춰져 가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안게이트 쪽에서 선행 승부를 한다라고 하면 에이펙스 입장에서는 이혁 기수가 3코너에서 이렇게 휘감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승부가 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개에 이점은 안고 있어서 10번마 에이펙스가 게이트에 좀 불리함은 안고 있습니다. 게이트에 불리함은 안고 있지만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결국 저도 이번 경주는 인기마선에서 끝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기마선에서 끝난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과연 그 인기마들끼리의 경합에서 어느 마필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좀 중요해지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새벽안개, 2번마 해피플레이, 5번마 문학센트럴, 10번마 에이펙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투 3세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인기마 접전 구도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솔직히 제가 뭐 사전 예상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그냥 인기만 나열해 드릴 때입니다. 뭐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근데 보이는 게 그것뿐이 없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뭐 복병마가 좀 있으면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마필을 또 추천하기도 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어디까지나 배터의 입장에서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마 접전, 그러니까 인기마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경주 같다, 편성이. 그러면은 인기마를 불러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배당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제 예상을 잘 들어보시고, 그럼 정말 이거 저배당으로 끝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배팅 안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나는 복병마가 하나 보인다 라고 한다면 고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경주기 때문에 뭐 적극적인 배팅도 좀 필요한 거죠.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요, 1번마 불패블레이드, 6번마 천지스카이, 7번마 신의 함성, 8번마 스마트파이터, 9번마 KN 골드킹, 이 정도가 아마 인기마가 지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 중에서 1번마 불패블레이드, 데뷔전을 갖는 신마입니다. 근데 지금 데뷔전에서 일단 게이트에 2점을 안았다. 그리고 주행심사 모습에서 보여준 모습이라면 선행승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선행승부가 가능하고, 제가 좋아하는 올드 패션드의 자마입니다. 여기에 이동화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데뷔전이긴 하지만 좀 강한 승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좀 발빠른 마필들이 좀 외곽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게이트에서 최선의 승부를 할 수 있다면 최적의 경주 거리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1번마 불패블레이드가 초반 스타트가 되고 딱 튀어나가게 되면 좀 좋은 승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6번마 천지스카이가 지금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직전에 이 데뷔전에서 외곽 게이트였죠. 10번 게이트에서 초반 무리를 하면서 막판 끝걸음이 살지를 못했습니다. 뭐 주행심사는 나름 괜찮게 지금 봤는데, 글쎄요, 생각보다 스타트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있죠, 이 한센의 자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순발력은 갖고 있다, 한센의 자마들이. 그런 점은 있는데, 이만필은 생각보다 그런 순발력이 지금 살아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7번마 신의 함성이 작년 이제 12월 달에 데뷔전을 치러서 2차게 입상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를 갖고 있고요. 그때 제이모션한테 0.2초 차뿐이 차이가 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다만 이 경주에서 이제 폐출혈이 나오면서 출장 정지 1개월을 받고 주행 심사를 거쳐서 올해 1월 달에 출전을 했는데, 게이트도 외곽 게이트 좀 불리했죠. 이 마필은 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선행을 고집하는 마필이 아니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데, 이때도 좀 아쉬운 승부긴 했지만 1착마와 그렇게 많은 착차가 나는 경주는 아니었어요. 자, 저는 이번 경주에서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서 기본 능력으로는 솔직히 7번마 신의 함성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기본 능력도 있고
이 마필이 앞선 전개를 하면서도 마지막 뒷심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앞뒤가 다 되는 걸음 속에서 마지막까지도 끈끈하게 버텨볼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신의 함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8번마 스마티 파이터는 이제 스마티 문학의 자마입니다. 스마티 문학의 자마인데 스마티 문학의 자마치고는 순발력을 좀 갖고 있어요. 순발력도 갖고 있고 역시 나름 끈끈하게 뛰는 이제 그 추임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래 발전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9번마 KN 골든킹은 일단은 고가의 마필입니다. 페더럴리스트의 자마인데 8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고, 직전 데뷔전에서도 인기권의 마필이었는데 뭐 3차 입상에는 성공을 했지만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다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은 아쉬운 승부였죠. 그냥 문세영 기수가 다시 한번 이제 기승을 하는데 솔직히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문세영 기수가 채찍까지 돼가면서 아주 강하게 마필을 몰아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어쨌든 인기마선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경주고, 그 인기마들의 능력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라고 한다면 KN 골드킹도 어느 정도 이제 선의권에서 따라붙는 그런 전개를 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글쎄요, 인기마들 중에서는 저는 좀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약하게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경기에서 좀 복병으로 보려고 했던 마필이 20번마 라온 에어포스입니다.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2kg의 감량이점을 지금 안 왔기 때문에 선행마의 2kg 감량이점, 어쨌든 지금 보여준 걸음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순발력으로는 가장 앞서 있는데 뒷심이 너무 없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초반에 거리를 좀 벌려놓고 도주를 한 다음에 직선주로 해서 버티기를 노려야 되는 마필인데, 제가 이 마필을 좀 강하게 보지 못하는 이유가 1번 게이트에 불패블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불패블레이드가 데뷔전이긴 하지만 게이트 2점에 순발력을 살려서 나와버리면 10번마 라온 에어포스는 외곽을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가뜩이나 뒷심도 없는 마필인데 외곽까지 돌아야 된다. 즉 편안한 선행이 되지를 않는다면 어려운 승부가 되는 거고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이 점 때문에 불패블레이드가 상당히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선행 압박을 가할 마필이 뒷심이 그렇게 좋은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불패블레이드, 7번마 신의 함성, 8번마 스마티 파이터, 9번마 KN 골든킹, 이렇게 4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데뷔전을 갖고 있는 이 1번마 불패블레이드, 그리고 기본 능력이 좋아 보이는 7번마 신의 함성, 이 두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점 A형 1300m, 전체 9마필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 4번마 특급대로와 5번마 송아마치걸,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집중이 되어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두 마필이 최저 배당을 형성할 것으로는 보이고요. 보통 베터의 입장에서 최저 배당을 공략을 하려면 그 마필에 대한 강한 믿음을 좀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 마필들을 자력으로 뛰어넘을 다른 마필이 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최저 배당 조합을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이렇게 되면 단방 승부를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위험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거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여준 능력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송아마치걸 이 5번의 선행, 그리고 4번 특급대로의 선입으로 그냥 끝날 경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보여진 능력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냐? 5번마 송아마치걸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아주 막강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분명히 발전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니까요. 계속해서 착승권에 들어오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지금 3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출전을 하고요. 이제 주행심사를 거쳐서 지금 휴양 복귀 전에 지금 나온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작년에는 1300m에서도 좋은 기록으로 입상도 했었던 마필이고요. 비교적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강편성에서
인기마, 능력마들과도 서로 경합을 했던 그런 마필이고 순발력만큼은 뭐 탁월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발빠른 마필이 없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송화마치걸이 탁 하고 튀어나가는 순간에는 거의 도주성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7주 만에 출전한 마필을 충마로 놓고 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 좀 걸리는 거고요. 근데 이 마필을 빼자니 마땅한 선행 마필도 없고 이 마필이 선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괴롭힐 마필도 없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4번마 특급대로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까지 2번을 나와서 2착 1번을 했는데 그게 직전 경주였어요. 그때 정우포에버에 이어서 이제 2착을 차지했고 1300m에서 입상경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 마필이 데뷔 전 1200m 외곽 게이트에서 출발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걸음은 살렸지만 결국 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초반에 벌어진 거리 그리고 시간적 아쉬움을 좀 남겼던 마필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착차는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좀 몰려 들어가는 경주였습니다. 자, 근데 직전 경주에서는 그냥 무난한 출발을 한 이후에 막판 탄력적인 것을 걸음으로 이제 2착에 성공을 했었는데 솔직히 이때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급대로가 과연 뭐 다른 마필들을 압도적으로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저배당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냐라고 했을 땐 좀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른 마필들이 너무 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너무 약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 경주가. 그렇기 때문에 이 4번마 특급대로와 5번마 송화마치걸 이 두 마필한테 인기가 집중이 되는데 물론 저배당 공략을 하실 분들이라면 이렇게 공략을 해도 저는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항상 경마라는 건 위험부담을 좀 안고 있단 말이죠. 특히나 저배당 공략을 할 때는 어쨌든 백등의 액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구멍수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럼 복병의 요소가 있는 마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가 송화마치걸이 강하게 선행을 끈다라고 했을 때 따라갈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뒤에 마필들, 그러니까 송화마치걸을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들은 스타트 능력이 그렇게 좋은 마필들이 없다. 다시 말하면 송화마치걸을 제외한다면 경주의 흐름이 되게 느린 경주란 얘기죠. 느린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에 애를 먹지만 뒷심은 갖고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해볼 만한 지금 상태를 만난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제가 보는 마필이 1번마 에이스퀸하고 3번마 아름다운 사이입니다. 자, 1번마 에이스퀸 지금까지 4번을 나와서 다 바닥이죠. 다 바닥권의 마필입니다. 뭐 무조건 치고본다는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해서도 앞을 못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중계하면 잡히질 않는 마필이죠. 근데 분명히 마지막 끝걸음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또 하나는 김태희 기수가 기승한 이 아름다운 사이. 자, 이 마필도 지금 5번을 나와서 뭐 이렇다 할 성적이 없는데 다 바닥권이죠. 다 바닥권인데 이 마필은 분명히 마지막 추입 탄력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경주가 초반에 너무 거리가 벌어지다 보니까 아예 뭐 포기가 돼버리는 그런 경주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아름다운 사이가 경주의 흐름이 좀 느린 편성이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한 발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왜? 입상권하고 사정권에 들어왔다면 더 열심히 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 이번 경주가 결국 이 두 마필 4번마 특급대로와 5번마 송화마치걸의 뭐 단방승부로 끝날 가망은 좀 높지만 이 단방승부를 믿지를 못한다면 가볍게 고배당 공략을 해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배팅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에이스퀸, 3번마 아름다운 사이, 4번마 특급대로, 5번마 송화마치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당일 현장 컨디션이 4번마 특급대로와 5번 송화마치걸이 좋아 보이더라. 이러면 저는 배팅 포기하는 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경주에서 저배당 단방 공략하기가 만만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7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한 아주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1700m 경주 거리, 국산마 6등급 마필이 나왔다. 결국 부진마입니다. 부진마 경주고, 부진의 원인들이 다 일단 순발력 부족을 보이는 마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1700에서 순발력 부족을 보인다. 이건 뭐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죠.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뒷심이 있는 것처럼 부각이 되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근데 1700에서 이런 마필은 솔직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기마라 하더라도 물론 뒷심을 가지고 앞선의 마필들, 아까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이 어쨌든 뭐 뒷심이 없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4코너에서 직선주로 딱 들어서는 순간에 앞선의 마필들이 뭐 바닥을 뭐 땅을 팔 가망이 상당히 높은 그런 경주긴 해요. 그런 경주다 보니까 뒤에서 밀고 오는 마필들이 뭐 유리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1700m 경주 거리는 웬만하면 앞선에서 좀 끝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특히나 외곽 추임만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주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전개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경마 마필을 뛰는 마필들이 뭐 능력이 확 뛰어나고 막 이런 마필들이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어떻게 풀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자, 이번 경주에서도 뭐 인기마가 1번마 티전터라든가 3번마 카미노, 5번마 우뚝, 그리고 8번마 그린불패, 뭐 이런 마필들이 지금 인기권의 마필이에요. 인기권의 마필인데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카미노나 우뚝은 앞선을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1700에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근데 뒷심이 너무 없죠. 다 뒷심은 그렇게 있지는 않은 마필들입니다. 자, 티즈헌터나 그린불펜은 초반 스타트는 너무 안 됩니다. 너무 안 되는 마필인데 막판 탄력은 있다. 이것 때문에 이 마필들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경주 솔직히 국산마 6군의 부진마에 1700에 8마필 뿐이 안 나온다. 이러면 솔직히 배팅의 메리트도, 그러니까 배당의 메리트도 별로 없고요. 배팅을 그렇게 권하고 싶은 경주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배팅을 해야 되겠다. 뭐 그냥 뭐 참자가 방앗간 못 지나가듯이 배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냥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배팅을 해놓고 그냥 관전하는 경주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 경주 앞선에 갈 수 있는 말 3번마 카미노, 4번마 한평파이터, 5번마 우뚝, 7번마 클레오파워. 이 네 마필입니다. 다 웬만한 편성에 갖다 놓으면 명함도 못 내밀 마필들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마필들이 모여있는 경주기 때문에 1700m 경주거리 특성을 감안한다면 그냥 그래도 앞선을 장악하고 나간 마필들 중에서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9마필뿐이 출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배당을 노리기는 좀 어려운 경주가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좀 의외성을 좀 내포한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잘하면 고배당도 좀 가능한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좀 외곽에 다 물려있죠. 6번마 스트렝스, 7번마 오키드밸리, 8번마 리버태양, 9번마 맥을데이, 이렇게 네 마필이 지금 인기마입니다. 이 중에서 이 오키드밸리하고 맥을데이는 지금 승군전을 갖는 마필이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 전개로 봤을 때 6번마 스트렝스가 좀 편안한 선행을 갈 가망이 높은데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뭐 압도적인 순발력을 보였었죠. 이창마와 착차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직전 승군전에서 뭐 압도적인 인기마였습니다. 그런데 스타트가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초반 스타트를 하긴 했지만 초반 경합이 벌어지면서 몸싸움을 이겨내질 못했습니다. 약간 초반에 힘한 배에 실패했고 오버페이스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조제로 기수로 지금 기수를 교체하고 나옵니다. 원래 데뷔 전에 뛰었던 기수가 조제로 기수죠. 자, 이번에는 기습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스트렝스의 순발력을 다른 마필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스트렝스가 그냥 편안하게 선행을 가서 마지막에 버틸 가망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마필이 1300m 경주 거리가 적성에 맞느냐는 아마 이번 경주를 뛰어보면 좀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좀 따라가는 전개도 좀 되는 마필입니다. 물론 선행을 갔을 때 조금은 더 뛰는 마필인데, 저는 이번 경주 이 스트렝스가 직전 경주의 그 참패를 좀 극복해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경주고요. 7번마 오키드 밸리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앞선에서 전개를 하기는 하지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 추입 탄력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여기 어쨌든 뭐 믿고 보는 안토니오 기수 그리고 승군전이기 때문에 2km의 감량 이점까지 안고 있다면 저는 이 오키드 밸리가 전개가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8번마 리버태양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보면요, 좀 포기가 빠른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근성이 좀 약하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마필이 인기권의 마필이고 가능성이 없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죠. 일반 배터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될 것 같아 하는데 마지막 한 발이 좀 아쉽습니다. 자,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박태종 기수가 2200승을 언제 하느냐, 이거 갖고 참 말들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저는 뭐 박태종 기수가 2200승 당연히 달성하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경마 대통령으로서 계속해서 자리를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고 명예롭게 은퇴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 부담감은 상당히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번에도 이 리버태양을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마필이 지금 여기서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빨라진다라고 했을 때는 또 아쉬움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9번만 맥을데이가 데뷔전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는데, 이제 유승환 기수로 교체를 하면서 마필이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1300m에서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결국 그 승군전에 나왔는데, 이번 경주의 이 9번마 맥을데이가 이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거든요. 이 마필도 좀 앞에 뛰었을 때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마필이고, 앞뒤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져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이제 스트렝스가 강하게 선행을 끌고 간다면 유승환 기수 입장에서는 맥을데이를 가지고 초반에 붙일 가망이 높아요. 그렇게 힘겨루기를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외곽의 불리함, 그리고 7번마 오키드 밸리가 앞선을 좀 압박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운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지금 인기마들이 대부분 다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현 편성에서 봤을 때는 6번마 스트렝스가 선행을 가고 7번마 오키드 밸리나 8번마 리버태양, 9번마 맥을데이가 초반에 치열한 난타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마들이 이렇게 되면 서로 해볼 만한 상대들이기 때문에 초반 무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무너질 가망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마필들이 무너졌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냐? 저는 그 마필로 2번마 카우보이 탱거하고 3번마 골든 럭키, 이 두 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카우보이 탱거는 지금까지 20번을 나와서 우승 1번, 2착 2번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보여줄 거라면 어떤 다 보여준 마필입니다. 다 보여준 마필인데 최근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카우보이 탱고 입장에서는 가장 좋아 보이고요. 앞선이 치열한 난타전이 됐을 때 견제 없이 뚫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막판 뒷심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 탄력적인 걸음을 보입니다. 초반에 이제 스타트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어느 정도 벌어지느냐, 이게 문제이기는 합니다. 너무 많은 이제 차이가 나버리게 되면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데, 초반에 어느 정도 자기의 그 기본적인 스타트만 해낼 수 있다면 저는 4코너 이후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인데, 거기에 게이트도 이번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자, 3번마 골든 럭키는 이제 6군마에서 이제 5군 승군전을 갖는 마필이기 때문에 감량이 지금 3.5kg, 감량이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동화 기수가 상당히 다부지게 말모를 하는 그런 기수거든요. 자, 이 마필도 기본적으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말씀드렸듯이 앞선에 뛰는 마필들이 다 인기마예요. 그러니까 앞선에서 치열한 만약에 난타전이 벌어진다면 골든 럭키에게도 한 번쯤의 기회가 올 것이고, 카우보이 탱고나 골든 럭키가 입장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만큼 배당의 메리트도 있는 저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앞선에서 전개하는 마필들의 승부로 끝날 수 있는 좀 싱거운 경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전개로 봤을 때 앞선의 마필들이 좀 뭉쳐야 되는, 그리고 서로 간에 힘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에게도 한 번의 기회가 나올 수 있는 저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카우보이 탱고, 3번마 골든 럭키, 6번마 스트렝스, 7번마 오키드 밸리,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 14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딱 두 마리만 보고 있습니다. 2번마 블랙마스크, 6번마 테스코데버.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저는 좀 한 수 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있죠. 자, 6번마 테스코데버. 자, 이 마필은 6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아주 뛰어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기 걸음은 충분히 내고 있는 마필이죠. 자, 이 마필이 연속해서 이제 우승을 한 이후에 장기 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거의 뭐 1년 만에 지금 출전한 경주에서 그냥 탐색전으로 좀 일관을 했습니다. 외곽 게이트에서요.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추입 탄력이 아주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4코너 이후 직선주로 해서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앞선의 마필들을 넘어서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경주를 보는 데 있어서도 그 박진감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제 국산마 4군에 승군을 했기 때문에 작년까지가 국산마 5군이었고요. 상대들은 상당히 강해진 건 사실이고, 자, 직전 경주도 뭐 거의 1년 만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경주 감각을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였는데, 뭐 기대만큼 이 테스코 데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만큼의 성적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 경주를 보시면 이 썸씽 로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들과는 착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승부였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제 적인 기수인 이제 문세영 기수가 다시 기승을 했고, 직접 조교를 하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가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코 데보가 마지막 막판 직선주로 해서 날라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이번마 블랙마스크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마필의 능력보다 좀 성적이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런 점이 조금 아쉽거든요. 자, 이 마필이 11번을 나와서 우승 1번, 준우승만 5번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근성 부족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이번 경주에서는 다른 마필에 비해서 좀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강자와의 경험이 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끈끈하게 싸움을 해냈다. 그럼 최근의 모습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출주 주기도 좀 들쭉날쭉이다. 이게 조금 문제입니다. 뭐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뭐 이런 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솔직히 저는 편성을 잘 만났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 편성이라면 블랙머스크가 선의권 내지는 앞선 전개도 좀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블랙마스크와 테스코 데보 두 마필의 단방 승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근데 이 두 마필이 다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거든요. 이번 마 블랙 마스크도 선위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6번 마 테스코 데보는 뒤에서 날아오는 마필입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앞선에서 좀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는 이 1번 마 그레이트 썬더, 게이트에 이점을 안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선행 경합을 할 만한 마필이 없습니다. 1번마 그레이트 썬더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이 3번마 플라잉 풀문 정도가 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는 보여지지만, 아마 3코너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플라잉 풀문이 그레이트 썬더를 좀 괴롭히긴 할 겁니다. 근데 4코너 이후 직선주로에 들어서게 되면 플라잉 풀문은 걸음이 급격히 무뎌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랬을 때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최적의 전개를 할 수 있는 이 1번마 그레이트 썬더가 마지막까지 버텨낸다면 입상의 한 자리를 좀 차지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2번마 블랙마스크와 6번마 테스코 데보, 이 두 마필이 기본적인 능력에서 좀 앞서 있다라고요. 전개로 봤을 때 1번마 그레이트 썬더도 가망성이 있는 경주다.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그레이트 썬더, 2번마 블랙마스크, 6번마 테스코 데보, 이 세 마필만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혼전 구도로 보여지는 경주고요. 앞선 전개를 할 마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 자리 잡기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과연 앞선에서 앞선의 마필들끼리 어울려져서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뒤에서 날아오는 마필에게도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느냐 없느냐죠. 자, 일단 1200m 단거리입니다. 이번 경주에 좀 경주 전개라든가 전체적인 그 마번 도출에 있어서 가장 좀 핵심이 되는 마필이 1번마 광양으뜸입니다. 자, 6세가 된 거세마입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엄청나게 좋은 마필이고요. 뒷심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막판 탄력도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이 제가 지난번 이 광양으뜸, 지난번 경주였죠. 2월 19일 날 경주에서도 한번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어하기가 상당히 힘든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까칠하다고나 할까요? 마필 제어가 되게 힘들고, 문세영 기수도 이 마필을 타고 고생을 좀 했었죠. 이 마필이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는 상당히 발전 기대치가 높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계속 발주 악벽에 외곽 선행, 외곽 사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자리를 찾지를 못하고 휴양도 거치고 하면서 이제 6세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국산마 4군까지는 올라왔지만 국산마 4군에서 엄청 고전을 했는데, 이 마필이 만약에 주행 자세가 안정이 되고 기본적으로 좀 수능도가 높아지면 충분히 자기 걸음은 뛸 것이다 해서 제가 지난번 경주에서 이 마필을 한번 추천을 했었습니다. 인기 10위였었죠. 근데 엉뚱하게 인기 11위 말이랑 같이 들어오면서 고배당이 터지고 말았는데, 자,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행 승부하기가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부담 중량이 무려 5kg나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 점이 좀 문제입니다. 이 마필이 이제 460kg, 요때 언저리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마차가 그렇게 막 큰 말도 아닌데, 직전 경주에 비해서 갑자기 5kg가 늘어났다. 그랬을 때 선행마가 과연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 순발력 좋은 마필이 되게 많습니다. 세네윈도 그렇고요, 매직러시도 그렇고, 원더케이, 글로벌 강타는 선행도 되지만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죠. 터프가이, 이런 마필들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3번마 터프가이는 순발력이 살아나질 못하고 있고, 4번마 세네위는 좀 각질 변경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선행 경합을 할 수 있는 말이 5번만 매직넛이와 외곽에 있는 원더케이인데, 원더케이는 아무래도 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마지막 뒷심이 좀 많이 딸리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5kg가 늘어난 부담 중량으로 광량 으뜸이 선행을 갈 수는 있지만 버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직전 경주의 컨디션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이 좀 마필이 그 수능도가 조금 나아진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광양 으뜸도 충분히 이번 경주도 5kg가 부담 중에 올라갔지만 가능하다고 보고요. 자, 이 5번마 매직러쉬, 이 매직 댄서의 자마입니다. 이 매직 댄서의 자마들이 순발력이 상당히 좋아요.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데, 이 매직러쉬도 원래 순발력을 바탕으로 뛰는 마필입니다. 뛰는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이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순발력이 좋을 땐 좋고, 나쁠 때는 나쁜데, 저는 기본적인 순발력 속에서 이 마필이 선행 트라이를 하게 되면 어쨌든 광양으뜸과 치열하게 좀 경합을 하긴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되지만 5번마 매직러쉬의 어떤 그 순발력도 절대 무시 못하는 경주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11번마 글로벌 강타입니다. 과연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서 질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경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선입으로 탈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글로벌 강타는 또 전체적인 경주의 흐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타트가 될 때 1번마 광양으뜸이 나가고 5번마 매직러쉬가 나가고 외곽에 9번 원더케이가 나갈 때 12번마 글로벌 강타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외곽에서 휘감고 나갈 것이냐거든요. 근데 만약에 글로벌 강타가 휘감고 나가게 되면 초반에 아주 난타전입니다. 그러면 앞선의 마필들이 다 몰락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김동수 기수가 뭐 강한 말놀이를 하는 기수는 아니지만 좀 부드럽게 말을 타는 기수거든요. 그래서 없는 추임력, 즉 탄력을 좀 끌어내는 일가견이 있는 기수입니다. 특히 외곽 게이트에서요. 저는 김동수 기수가 이 글로벌 강타를 가지고 이 마필도 순발력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초반에 선행 경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직선주로 해서 4정권 안에만 들어온다면 이 마필은 취입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번 글로벌 강타가 좀 차분한 말머리를 해서 막판 뒤집기를 노린다라고 한다면 한 발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예상 외로 보는 마필이 어쨌든 이번 경주가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 앞선 경합을 하는 마필들이 좀 많은 경주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그 인기권에서 멀어진 그러나 취입을 할 수 있는 그 마필 하나 있습니다. 이 2번마 아로마. 자,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취입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는 경주 전개가 가능하거든요. 이번 경주가 이 아로마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복병권 내지는 그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의 견제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앞선의 마필들이 선행 경합 속에서 만약에 걸음이 무뎌진다면 마지막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아로마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선행을 가는 인기마들에게 좀 인기가 몰려있는 그런 경주이긴 하지만 의외성도 좀 갖고 있는 경주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전체적으로는 어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좀 혼전 구도의 편성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1번마 광양으뜸, 2번마 아로마, 5번마 매직러쉬, 11번마 글로벌 강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별점 B형 18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픈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마는 있는데 이 인기마의 능력이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 점이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리고 마필들의 능력들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물고 물리는 좀 혼전이 될 가망도 높습니다. 아마 이번 경주에 일단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될 마필은 11번 마 위너형입니다. 3세 수말이죠. 5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두 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이고, 4차권 안에는 다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자, 물론 기본적인 능력을 저는 갖고 있다라고 보는데, 직전 승군전이었죠. 승군전에서 인기 1위였습니다. 압도적 인기 1위였는데, 3착을 차지하고 말았어요. 이때 편성이 상당히 약한 편성이었습니다. 약한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9번마 위너형이 좀 여유있게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예상외의 졸전을 펼쳤습니다. 근데 원인은 하나였죠. 일단 스타트가 안 됐습니다. 스타트가 안 되다 보니까 따라가기에 급급했고 마지막에 괴력을 발휘하면서 추임력을 발휘는 했지만 좀 시간과 거리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물론 착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거리가 조금만 더 있었어도 이제 위너형이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주거리긴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약편성의 말들과 겨루면서 압도적 인기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타트가 안 됐다라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장추열 기수가 계속해서 이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난번 경주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장추열 기수가 조금 방심을 하지 않았나 좀 이런 느낌이 드는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아무래도 좀 제대로 된 말머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있지만 어쨌든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위너형은 지금 이번 경주에서 이제 앞비가 다 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맞필이고 여차하면 앞선 승부를 할 수도 있는 맞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성장세라든가 잠재력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좀 다른 마필들은 거의 능력이 다 보여진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너형이 조금은 더 유리한 전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제가 같은 맥락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이 4번마 월드레이서입니다. 자, 이 마필을 기억하시는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7번을 나와서 지금 3번의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최근 두 경주에서 좀 졸전을 펼쳤죠. 근데 예상으로 스타트가 잘 안 됐습니다. 이 마필이 작년 6월까지 선전을 하고 휴양을 들어가서 6개월 만에 휴양 복귀전을 치렀는데 뭐 이때는 휴양 복귀전이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직전 경주는 좀 아쉬웠죠. 게이트도 1번 게이트였고요. 자, 이 마필이 기본적인 순발력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에서 그냥 헤매고 말았는데 저는 이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 편성이 좀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고요. 부담 중량이 58로 가장 높다라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 단점은 있지만 저는 이 마필이 어느 정도 앞선 전개 속에서 차분한 말머리를 한다면 뭐 마지막까지도 버틸 힘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4번마 월드레이서 이 마필을 상당히 좀 주목을 하는 경주고요.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이제 2번마 바이킹 하트입니다. 이 마필이 계속 인기 마필이었는데 이렇다 할 성적을 지금 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좀 앞비가 다 되는 좀 모습을 보이는 마필이고 끈끈함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최근 두 경주 인기 1위마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에 실패를 하면서 좀 실망을 안기기는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걸음을 좀 갖고 있고 게이트에 이점도 안 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 해볼 만한 편성 속에서 좀 유리한 경주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마필이 결국은 3파전 구도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이 세 마필의 지금 특징이 뭐냐? 다 앞선에서 뛰는 마필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1800이라는 장거리 거리의 특성상 뒤에서 이 마필들을 압박하면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 그 마필이 6번마 패스트 트랙입니다.
추입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추입 탄력은 좀 좋은 마필인데 이 마필도 기복마입니다.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는 좀 컨디션에 따라서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가 인기만은 있는데 과연 능력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전체적으로 믿을 말이 없는 그런 경주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킹 하트나 월드레이서, 패스트트랙 그리고 위너형까지 좀 불안 요소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위너형은 분명히 더 발전할 겁니다. 더 발전할 건데 직전 경주 모습이 너무 안일했다라는 겁니다. 그 점이 좀 아쉽다라는 건데 그것만 빼고 위너형이 제대로만 뛴다면 솔직히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뭐 세다, 강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경험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다른 마필들은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마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생각을 그런 변수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제가 언급드린 마필 이외에도 뭐 7번마 위너 템플러라든가 또 직전 경주에서 뭐 깜짝 우승을 차지했었던 9번마 로열 함성이라든가 10번마 TG 에너지 아마 10번마 TG 에너지는 좀 강력한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고 8번마 이글 포인트도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마필도 인기마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인기마들도 다 불안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좀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필 그리고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2번마 바이킹 하트, 4번마 월드레이서, 6번마 패스트트랙, 11번마 위너형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별점 B형 18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저는 인기마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순발력을 앞세울 2번마 컴플리트 타임 그리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1번마 원평 코드 이 두 마필이 게이트에 2점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동반 입상이 조금은 유력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컴플리트 타임은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막강한 마필입니다. 순발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가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번 경주는 거의 도주성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고 게이트도 유리해졌습니다.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 11번 게이트에서 무리하게 선행을 나오면서 초반 힘안배 실패를 하고 마지막에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전 경주를 보시면 여유있게 앞선을 장악하고 나가면서 차분하게 자기 힘안배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버티는 가운데 이제 2착을 차지했었던 마필이고요.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바탕으로 뛰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힘안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데 그래서 이번 경주는 크게 이 컴플리트 타임을 괴롭힐 만한 마필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외곽에 있는 이제 10번마 영광의 미소가 앞뒤가 다 되는 걸음을 보이면서 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이 마필도 선행을 좀 갈만한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2번마 컴플리트 타임도 좀 어려운 승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영광의 미소가 어쨌든 초반에 싸움을 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선행 싸움을요. 그런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컴플리트 타임의 순발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문세영 기수 입장에서는 10번마 영광의 미소를 가지고 구태여 선행 경합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컴플리트 타임이 좀 편안한 선행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영광의 미소의 입장에서도 선의권에서 차분한 말머리 속에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막판 탄력으로는 뭐 이번 경주 거의 최고라고 볼 수 있는 1번마 원평 코드가 게이트의 2점으로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이제 입상권을 노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부담 중량이 1kg가 올라가면서 한 개 부담 중량을 넘어간 58이 됐다라는 거, 이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고요. 이 마필도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트가 좀 문제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발주가 제대로 좀 원활한 발주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이 마필 일단 게이트 이점으로 발주만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선행마 하나 그리고 따라가는 원평 코드의 마지막 그 투입, 이 승부로 지금 보고 있는 경주고요. 그렇다면 앞선에서 갈 수 있는 2번마 컴플리트 타임이나 영광의 미소 둘 중에 한 마리가 버틸 가망이 좀 높은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컴플리트 타임이 기본기가 좀 있어 보이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발전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쪽에 더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세 마필이 물론 원평 코드는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지만 앞선에서 뛰는 컴플리트 타임이나 영광의 미소도 1800이라는 장거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두 마필이 경합을 한다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제가 보는 복병마는 이 9번마 글로벌 영웅입니다. 22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 4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기 걸음은 어느 정도 보여준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스타트가 안 되면서 너무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 타이밍을 잡기도 좀 어렵고 제풀에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만약에 이번 경주 문정균 기수가 초반에 좀 기본적인 그 순발력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앞선과의 거리를 유지한 채 갈 수 있다면 이 마필도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견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 마필이 뭐 복병권의 마필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견제가 좀 없을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곽에서 날라오는 그림도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영광의 미소는 일단 편성상 이번 경주에서 빼지는 못합니다. 뒤로 돌리지는 못하는데 컴플리트 타임이라는 마필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영광의 미소를 또 강하게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 또 문세영 기수까지 기승을 하다 보니까 아주 골치 아픈 마필이 되고 말았는데, 이 마필은 현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일에 주로 상태가 과연 앞선의 마필들이 통하는 걸음이냐 아니면 선임 내지는 추위권의 마필들이 선전할 수 있는 주로냐에 따라서 조금은 배팅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경주고요. 외곽에는 실버만 더 퀸 저스티스가 최근에 상승세를 바탕으로 이제 승군전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까지가 좀 한계가 아닐까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1번마 원평 코드, 2번마 컴플리트 타임, 9번마 글로벌 영웅, 10번마 영광의 미소,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원평 코드나 컴플리트 타임, 영광의 미소는 아마 인기 1, 2, 3위를 나눠 가질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의 메리트가 별로 없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경주가 저배당으로 끝날 것 같으면 아예 배팅을 포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단방 공략을 가셔야 되고요. 어차피 이번 경주 편성상 터질 분위기다 라고 한다면 이 9번마 글로벌 영웅이 만약에 입상에 성공을 하면 아주 고배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환수가 되는 배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9번마 글로벌 영웅의 현장 상황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별점 B형 18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의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사전 인기도를 보시면요, 1번마 정문볼트, 2번마 라온 자이언트, 그리고 5번마 볼트맨, 9번마 장산몬스터, 이 네 마필이 좀 인기권의 마필입니다. 자, 1번마 정문볼트는 이제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이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마필이고요. 추위 타이밍만 잡을 수 있다면 마지막 막강 추위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까지 뭐 24번을 나와서 4번의 우승, 6번의 준우승을 하면서 2등급까지 올라왔는데, 뭐 그렇게 강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끈끈하게 자기 걸음을 내는 마필이고요. 게이트에 2점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선의권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자, 문제는 부담 중량이죠. 직전이 52였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6kg가 늘어나서 58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중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근데 이마필이 그 2회전 정경주를 보시면 58을 달고 뛰어봤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부담 중량은 뭐 저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초반에 이제 그 발빠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들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갈 수 있느냐, 뭐 이 정도입니다. 자, 이번 마 라운 자이언트. 글쎄요, 뭐 이마필은 거의 입상에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6번을 나와서 5번은 우승을 한 마필이고요. 막강 순발력도 갖고 있는데 뒷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한 가지 이제 승군전이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근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2km에 감량 2점까지 안 왔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2등급 마필들이 2등급의 강자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운 자이언트의 입장에서는 승군전이기는 하지만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거기에 게이트의 2점까지도 안고 있고, 비록 장거리 경주이기는 하지만 막강 순발력을 바탕으로 초반에 힘안배를 하면서 경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당연히 버틸 수 있는, 저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운 자이언트는 뭐 형군에 만족할 마필은 아니고요. 뭐 대상경주까지도 좀 노려보는 그런 마필이죠. 작년 2세 시절에 과천시장배에서 이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5번마 볼트맨은 조금 뭐 아쉬움이 좀 남는 마필이죠. 이 마필도 역시 지금 부담 중량이 58이 됐는데 직전 경주에 선전을 했었습니다. 선전을 했었는데 이 마필은 뭐 장거리 2000m도 뛰어봤던 마필이고요. 2000m에서도 마지막까지 좀 힘을 냈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끈끈함을 좀 갖고 있는데, 자, 직전 경주가 휴양 복귀전이었거든요. 이제 휴양의 여파는 어느 정도 좀 덜해진 것 같고 5주 만에 출주, 그러니까 정상 주기로 돌아왔다. 그런 면에서는 이 볼트맨도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역시 마지막 한 발, 다시 말하면 정분 볼트와 질주 습성이 좀 비슷한 그런 마필인데, 이 정문 볼트와 볼트맨 이 두 마필을 만약에 비교해 보자면 뭐 장추열 기수 잘 타는 기수죠. 잘 타는 기수인데 제가 원체 이역 기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수 면에서는 솔직히 정문 볼트가 더 나아 보입니다. 더 나아 보이는데 이제 마필의 질주 습성이라든가 또는 조견 모습을 봤을 때는 5번마 볼트맨도 역시 무시 못할 마필이고요. 외곽에 있는 9번마 장산몬스터, 제가 직전 경주에서 1800m 경주긴 하지만 1번 게이트에서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이번 경기에 충마가 될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번 경주 장산몬스터가 전개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 라운 자이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장산몬스터가 손쉬운 선행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마필은 솔직히 선행 아니면 답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치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라운 자이언트와 심하게 경합을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라운 자이언트가 무너지느냐 장산 몬스터가 무너지느냐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장산 몬스터가 무너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기마 중에서는 9번마 장산 몬스터를 뒤로 돌리고 가는 경주고요. 어쨌든 인기마들이 지금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구도의 경주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아쉬움을 갖고 있는 마필은 이 4번마 와이들리 로맨틱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바이언의 자마입니다. 이 와이들리 로맨틱이 분명히 발전 기대치가 있었고 상위군, 최상위군까지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마필이 조금 컨디션 저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컨디션만 살아난다면 저는 이 와이들리 로맨틱이 기본 능력에 있어서는 결코 밀리는 마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경기에 지금 복병으로 보고 있는 마필은 8번마 서울탱크입니다. 이제 9세 거세마입니다. 뭐 더 이상 보여줄 거 없죠. 보여줄 건 없는데
이번 필은 현장 컨디션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가 어쨌든 라운 자이언트를 강하게 보는 경주이기 때문에 선행 선입 쪽에서 승부가 날 가망이 높다고 보는 경주입니다. 근데 오히려 선행 선입 쪽에서 치열하게 경합 벌어지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서울 탱크는요. 그러니까 이 서울 탱크는 좀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지금까지 경주를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뭐 68점을 뛴 마필이기 때문에 뭐 산전수는 다 하겠군 그런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이 보면 안 될 땐 싹 포기해버리는 마필이고요.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막판 무서운 추입 탄력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8번마 서울 탱크도 무시는 못하는데 역시 나이가 이제 9세 거세마기 때문에 이 마필을 놓고 배팅하십시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인기마가 선전을 하는 가운데 복평권, 그러니까 약간 인기권에서 밀려있는 와이들리 로맨틱이 기본 능력은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멀로 기수가 꾹 참고 마지막 한 발을 노린다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한 발이라는 건요, 와이들리 로맨틱도 선행 선입을 가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경험을 하지 않고 선입권에서 꾹 참고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다면 마지막 한 번의 기회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마필뿐이 출전을 안 하는 조촐한 편성이기는 하지만 배당가 이번 편성이 터질 것이냐 또는 저 배당에서 끝날 것이냐를 먼저 판단을 좀 하시고 배팅의 방향을 좀 정하셔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어쨌든 2번마 라운 자이언트를 여기서 쉽게 빼기는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 1번마 정문 볼트, 2번마 라운 자이언트, 4번마 와이들리 로맨틱, 5번마 볼트맨까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이 8번마 서울 탱크는 현장 체크 꼭 하시기 바라고요. 당일의 주로 컨디션까지도 감안을 좀 해보셔야 될 마필로 보여집니다.